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다베니의 넥스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주제로 3D 프린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는 이 절삭 가공이라고 하여서 선반이나 밀링 머신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깎아서 만들거나 재료를 눌러서 만드는 프레스 가공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이 재료를 녹인 액체를 틀에 밀어 넣어서 굳히는 사출 가공 등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적층 가공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생산 방식입니다. 적층, 즉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물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흔히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2D 프린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프린팅하면 재료가 점점 쌓여서 입체적인 물건이 되는 제작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3D 프린터의 초기 아이디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3D 프린터들은 수지로 된 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프린트하는 방식입니다.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수지 재료가 이 둘둘 말린 것을 프린터 노즐을 통해서 분사시켜서 쌓는 방식입니다. 산업용 프린터는 금속 재료 프린터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레이어 방식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2D 프린터의 개념인 레이어링이 필요 없는 물방울 분사식의 프린팅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프린팅 재료도 다양해져서 수지나 금속 외에도 시멘트, 고무, 심지어는 생체 조직도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 즉 적층 가공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미래의 생산 활동을 완전히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활동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라지거나 그 모습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즉 적층 가공의 미래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제조업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이 단위 상품에 투입되는 재료비, 물류비,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큰 공장을 짓고 대량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물류비나 창고비 등을 상쇄시키고도 이익이 더 남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를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전 세계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벌어진 것도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규모의 경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자면 기존의 공장은 거대한 조립 라인을 설치합니다. 이 조립 라인은 한번 설치되면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의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승용차를 만들다가 덩치가 큰 트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를 하여서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큰 화물선에 실어서 세계 각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시간, 물류 비용, 보관 비용, 보험료, 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적층 가공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는 차츰 그 이익을 잃게 됩니다.
적층 가공 시설인 3D 프린터는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 특정 생산 라인에서 이 프로그램과 재료만 바꾸면 승용차를 생산하던 라인이 탱크 생산 라인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 엄청난 유연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3D 프린터 생산 시설들은 그 상품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와는 상반되는 범위의 경제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무역산업이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또 저임금에 기대서 많은 생산 시설을 유치했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무역에 의존하던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무역항을 가진 도시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선업도 영향을 받게 되고 물류에 필요한 운수업과 창고업도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적층 가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립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층 가공은 각 부품들을 생산해서 조립하던 방식에서 한 덩어리로 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립 라인에 존재했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용 터보프롭 엔진을 3D 프린팅 방식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항공기 엔진은 845개의 개별 부품을 사용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부품들을 일일이 조립해서 하나의 거대한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강철과 티타늄 부품을 단 11개만 사용합니다. 시간과 노동력, 비용의 절감에 더불어서 조립 오류의 감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품이 적을수록 고장도 덜 나고 수명도 오래가면서 정비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 3D 프린팅 엔진은 가볍고 더 튼튼하면서 설계 유연성으로 인해서 출력이 10% 증가되고 연료 소비를 최대 2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이 적층 가공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산업 선진국일수록 일자리 문제, 즉 실업 문제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적층 가공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LG는 생산 중인 OLED TV 스크린의 일부 공정을 이미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인공관절 제조회사는 환자 뼈의 질감과 구조가 딱 맞는 인공관절을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인공관절은 이 뼈에 고정하는 데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해 스트라이크가 프린트한 인공관절은 이 표면의 요철과 뼈 내부에 뚫린 구멍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살아있는 뼈처럼 인공관절이 자연스럽게 뼈에 붙도록 만들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보청기도 적층 가공으로 생산 중입니다. 이 사람은 양쪽 귀의 모습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귀에 정확하게 맞는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가 아주 유용합니다. 보청기 외에도 치과용의 이 투명한 교정기, 임플란트, 광학 렌즈, 안경테 등은 이미 3D 프린터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은 아주 높은 정밀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는 교체 부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하는 방식에서 수요에 맞게 3D 프린팅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부품을 잔뜩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하면 됩니다. 건설 공정에도 3D 프린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0일이 걸렸던 공정이 단 하루에 끝난다고 합니다. 건설 공정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던 아주 다양한 형상으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기존 방식으로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 콘크리트 구조물뿐만 아니라 목재, 플라스틱, 금속 복합 재료도 건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사용하면 사람 손으로 건축할 때보다 엄청나게 높은 정밀도로 건축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전쟁 무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도입하기 시작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새로운 복합 소재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전투기를 제조하는데 2~3년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제작 기간을 3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모듈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교체하면 F-35 전투기 자체를 불과 몇 분 내에 개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에 공군기를 프린트할 수 있게 되면 지정학적, 군사적 전략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항공모함 내부에는 부품 공장이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모함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항공 부품이나 함재기를 프린팅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이 산업 생산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미세해서 구현할 수 없었던 기하학적인 구조를 프린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해지더라도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 3D 프린팅은 2개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동일한 단계에서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종전 방식이면 각각 생산해서 조립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조 유연성이 향상되면 생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매우 큰 물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동식 구조물에 탑재된 3D 프린터가 이 공간을 움직이면서 프린터 자체보다 더 큰 3D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여객기 동체를 리벳 접합 없이 통째로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초미세 작업도 가능합니다. 나노 로봇과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정밀한 물체는 기존 제조 공정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3D 프린팅을 통해서만 나노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생체 조직의 기능을 모방한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프린팅은 살아있는 세포와 인공세포 기질을 혼합할 수도 있고 개인의 생체 정보를 프린팅하여서 기능성 혈관이나 장기 등의 생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들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되면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스스로 업그레이드되는 매우 강력하고 유연한 제작 시스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저자의 판단에 따르면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 내에 제조업에 3D 프린터로 인한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이 시작되면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그 모습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은 변화의 과정을 잘 살펴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서 낙오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